네, 간밤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다시피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간밤 상황은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으로 악재가 들려온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테슬라 오늘 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즈호 증권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에 더해서 유럽에서의 판매량 감소 그리고 비아디의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비아디는 중국에서 5분만 충전을 해도 4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는 약간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1.76% 하락했네요. 장중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마저도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양이네요. 마지막으로 메타는 미국의 FTC가 인스타와 왓츠앱에 대해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무효화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은 0.39%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7개 기업 상황 톱어봤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간밤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먼저 소매 판매 데이터와 함께 백악관의 언급 그리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와 인텔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월에 하향 수정됐던 1.2% 감소에서 0.2% 증가로 회복됐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미 상무부는 2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증가율은 0.3%로 예상과 일치했는데 자동차부터 가솔린, 건축자재 및 식품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2월에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소비자 신뢰도가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3월에도 이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압력과 연방정부 직원의 대량 해고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오른 것과 소매 판매 증가율은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백악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상호 관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언급이었는데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발표될 내달 2일까지는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지금부터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적용기 안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인 18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른바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영토와 발전소들이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전소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차단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로 그루슈코 러시아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유지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세 가지 이슈들을 톱어봤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단에서는 인텔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전에 한번 짚었던 적이 있는데 리프탄 CEO가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TSMC부터 엔비디아까지 분할해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리프탄 CEO는 임명과 함께 반도체 설계 부문과 제조 부문의 분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인텔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전략을 바꿀 것인지 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증폭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GPU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팬더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가 앞세우고 있는 3나노 공정보다 조금 더 앞선 타입의 GPU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졌고요. 특히나 인텔이 약간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던 아쉬운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 개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공고히 했는데요. 인텔의 칩 제조 프로세스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잠재 고객이 조금 더 접근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큰 두 가지 기업만 고객사로 보유하더라도 인텔의 반등은 더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에 있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 CEO는 이뤄내지 못한 부분인데요. 기업 자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면적인 구조 조정까지 예고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 18일 전거래일 간밤 인텔은 6.82%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중에는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인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